투자진흥지구로 지정받은 모 기업에서 사업용도에 직접 쓰지 않고 일부 토지 매각과 이에 대한 시세 차익의 문제로 제주 투자 유치를 위한 유일하고도 핵심적인 투자진흥제고 제도가 많은 오해를 받게 돼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는 제도의 문제라기보다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선량한 우리 제주 투자자들과 제주 발전을 기원하는 많은 분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한 것으로 제도를 관리하는 도정 입장에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정에서는 제2의 이러한 사례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면 물론 제주 미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사업들이 선별적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제도의 도입 배경과 개선 방향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도입 배경은 애당초 1994년 제주도 종합계획에 시행할 때 잘 아시다시피 3개 지구, 20개 지구를 지정해서 민자유치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제주도가. 그러나 이 제도로 가지고는 투자 인센티브가 부족하고 공급자 유저의 개발 방식에 대해서 성과가 거의 없다시피 한 것은 아마 기자님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런 와중에 IMF라는 외환위기를 맞아 외자 유치가 국가의 최고의 핵심 아젠다로 떠들던 국민정부 시기에 국제자유도시 특별법의 제정 당시에 민자 유치 촉진을 위한 보다 혁신적이고 획기적인 그 투자진흥제도 제도가 제주 국제자유도시 특별법에 반영돼서 2002년 4월 1일부로 오늘에 이르게 됐습니다. 이 제도의 핵심은 육지부의 경제자유구역처럼 국세인 법인세, 소득세를 포함한 지방세, 개발부담금을 일정 기간 면제하거나 감면하는 것입니다. 이쪽입니다. 주요 인센티브는 국세인 법인세가 3년간 100% 면제하고 2년간 50% 감면하는 것이고요. 관세는 3년, 지방세는 취득세 면제, 재산세 10년간 면제, 각종 부담금 등이 50% 수준에 감면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이 지구 지정 경과를 보면은 2002년 4월 1일 제도 도입 이후에 만 3년이 지나도록 제주도에 이런 지구를 개발하겠다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고민 끝에 도민의 여론도 들끓고 해서 제도 계획에 나섭니다. 제도 계획의 핵심은 2천만 불, 우리 돈으로 한 200억 이상 투자를 하도록 한 것을 계속 하향 조정합니다. 1천만 불로 다시 500만 불로 이렇게 해서 오늘에 이르게 했습니다. 현재 지구 지정은 34개 지구로 최근 좀 늘어나는 추세에 있는 것은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이러한 이제 문제점으로 최근 지적된 것을 이제 정리해 보면은 이제 성과가 3조 원 이상의 실제 투자가 됐습니다. 이 지구에 대해서. 그리고 이 고용 창출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일정 부분 상당히 기여를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총 투자하겠다는 계획이 11조 2천억인데 실제 34개 지구에 3조 400억이라는 제주도에는 상당히 규모 있는 수주에 들어와 있고요. 도내업체 수주액은 1654개 중소기업체에 7천억 원의 그 공사를 수주하였고 도민고용은 총 지금 현재 고용인은 2148명 중 1564명으로 전체 고용인원 대비 73%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고용과 경기 활성화에 기여했다고 봅니다. 특히 하나 분석을 해보면은 사업이 완료된 12개 사업장을 기준으로 볼 때 실제 투자하겠다고 계획사에 낸 투자 계획 대비 96.4%인 4,809억 원이 실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냥 고용은 얼마나 되느냐, 12개 정상 운영하는 사업장에 대해서 1138명으로 자기들이 우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계획서상에 낼 때 대비해서 94%가 이루어지고 있다. 도민 고용은 얼마 되느냐, 969명으로 도민 고용률은 우리가 통제를 안 해도 어떤 가이드라인이 없어도 85.1%가 바로 고용이 되더라. 이렇게 볼 때 앞으로 제주도정의 방향은 사업 완공에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 도정의 견해입니다. 한국은행 등 통계로 본 이제 성과로는 물론 이제 간접 효과도 되겠습니다. 2012년 제주 경제 성장률이 한국의 3~4%를 보고 있는데 전국 평균 2% 대비 1~2% 정도 높은 수준이 나타나고 있고요. 최근 인구가 아시다시피
작년 한 해 동안은 세종시, 인천 다음에 전국 3위가 제주 인구 유입 인구가 중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통계가 고용지표에서도 전국 최상위 기록으로 아래 표와 같습니다. 고용률이 58.3%, 제주는 67.3%, 실업률이 전국 평균이 2.9%인데 반해서 제주는 0.8%. 이런 것들을 볼 때 이 투자지능지구 제도가 다소의 논란은 있지만은 상당히 제주 경제와 고용에 1등 공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최근 제기되는 문제점으로는 뭐니 해도 2008년도 세계 금융위기 이후에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도민들이 고용도 안 되고 하니까 좀 이제 여러 가지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 첫째 문제이고요. 두 번째는 법 체계가 이게 규제법이 아니라 투자 유치에 따른 인센티브 중심으로 편제되어 있어서 상당 기간 사업이 진척이 안 돼도 벌칙이나 과태료 등 제재할 수 있는 점은 이제 한계로 우리가 정리하고 있습니다. 지구지정은 도에서, 사업관리는 JD에서 이렇게 특별법에 이제 되어 있기 때문에 체계적인 관리 점검에도 상당히 한계가 있다고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오해하는 부분들이 세제 감면 규모가 이제 뭐 1,000억이다, 500억이다 이제 하면은 바로 이제 도민사회에서는 야 바로 금년 내에 1,000억, 500억이 면제되는구나. 이러한 이제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결코 아니고 이것은 앞으로 이 사업이 호텔이 지어져서 고용이 되고 법인세를 내는 걸 포함해서 한 10년 동안에 점진적으로 유기 합계치가 이러한 금액인데 바로 감면되는 걸로 이제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특정 업체 사례를 하나 들겠습니다. 서귀포 중문단지 내 모 기업의 경우 5지구에 대해서 이번에 작년 금년 사이에 지구 지정이 됐는데 10년간 1,588억 원을 감면이 된다고 이제 자기들 계획서를 우리 도에 가져왔어요. 이것의 내용을 보면은 국세인 법인세가 10년간 1,131억 원, 지방세가 10년간 457억 원, 부담금이 한 49원이 됩니다. 이것은 어떻게 분석했냐고 그래 따지니까 향후 10년 동안 호텔 등이 준공되어 2,181명이 고용을 완료하고 연간 당해년도부터 영업이익이 1,000억 원이 넘는 이익이 생겼을 때 이런 감면이 혜택이 된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분석은 이 호텔업 손익분기점이 통상 5년임에도 영업 개시 당해년도부터 1,000억 이상의 수익 발생을 전제하도록 한 것으로 이 호텔 업계에서는 상당히 좀 산출에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는 것이 회계 전문가들과 호텔 업계의 지적입니다. 동종업종인 표선민 소재 H 호텔 리조트의 경우 지구 지정 당시는 대역으로 5년간 72억을 감면하고 이렇게 예상했으나 실제는 적자 운영으로 법인세 감면은 제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감면 세액이 상당히 허와실이 있는 겁니다. 이런 점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외국의 사례와 다른 지역의 사례는 그럼 어떤가 이걸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번 기회에 미국, 일본, 싱가포르 등 외국의 사례입니다. 투자진흥지구 제도는 세제 감면을 통한 투자 유치 촉진 제도로서 선진국에서도 보편적으로 채용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미국, 프랑스, 중국, 싱가포르 등에서도 세제 감면은 물론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현금까지 지원하고 또 연구비를 지원하고 고용에 따른 고용보조금까지 지원하는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를 선진국에서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명목으로 채용하고 있었습니다. 싱가포르에서는 우리가 법인세를 3년 동안 면제하는 데 반해서 15년간 면제하고 있습니다. 브라질에서는 조세 감면은 물론 토지까지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 보면은 중국인 경우에 삼성전자를 23억 불 투자 시에 소득세를 10년간 100%, 5년간 50%, 그래서 15년간 법인세 소득세를 면제하고 물, 전기에 들어가는 비용 5억 유엔을 보조하는 이런 실제 사례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경우는 현대자동차 10억 불을 투자할 경우에 지방정부에서 현금으로 2.5억 불을 지원하고 세제 감면이 있습니다. 캐나다의 경우는 A기업 프로젝트 연방정부에서 200만 캐나다 달러, 약 21.5억, 주정부에서는 50만 캐나다 달러, 5.3억이
현금으로 지원한 사례가 실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금 지원하는 것은 제로입니다. 국내 사례로 보면은 부산, 인천, 새만금, 광양 등 8개 지역에서 투자진흥지구보다 다소 유리한 경제특구 지정제를 2003년부터 도입해서 투자 유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만 충북과 동해안까지 확대 도입하는 등 투자 유치 촉진 정책에 모든 자치단체가 몰입하고 있습니다. 인센티브를 간략히 비교하면은 우리 제주투자진흥지구는 법인세인 경우 아까도 말씀드렸던 3년간 100%, 2년간 50%인데 육지부에 있는 경제자유구역은 입주기업의 우리보다도 2년이 더 긴 5년 동안 100% 면제, 우리보다도 1년이 더 긴 50%, 3년 동안 50% 면제. 지방세의 경우는 우리가 취득세 면제하고 경제자유구 면제 같은데 재산세에 있어서는 우리 투자진흥지가 10년 동안 면제함에 비해서 부산, 인천 등 경제자유구역은 15년간 100% 면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국공유재산에서는 우리가 임대료 할 때 75%까지만 감면이 가능한 데 비해서 부산, 광양 등 이 경제자유구역은 임대료를 국공유재의 100%까지 감면하도록 해서 다소 우리보다는 우위에 있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6쪽입니다. 투자진흥지구에 대해서 그러면은 세무추징 방법은 없는가? 지구 지정을 해제하거나 개발사업자가 토지 등 사업용 재산을 취득한 후 조기 착공을 안 하거나 매각하는 경우 등은 조세특례 제한법에서 감면한 세금을 엄격히 추징하고 있고요. 국공유 재산을 매입하는 경우는 법률에 근거한 판매 특약을 통해서 5년간 매매하지 못하도록 부대 조건을 달아서 이렇게 매매나 또는 임대를 해주고 있습니다. 투자진흥지구 지정이 해제된 경우는 법인세, 관세, 소득세, 취득세, 재산세의 모든 감면세액을 추징을 하고요. 사업용 재산 취득 후 대통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내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받지 못한 경우는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용 재산을 사업개 시일로부터 대통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3년 이내 감면 대상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한 경우는 취득세를 추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일 마지막 사례가 이번에 포항인 경우에 직접 사용을 하지 않고 매각을 했기 때문에 감면한 취득세를 가산세 20% 포함해서 1억 4,600만 원을 바로 추징한 것이 바로 이 조세 특례 제한법 규정에 의해서 제도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향후 보안 발전 방향입니다. 이원화된 사후관리 권한을 제주도로 이관을 하는 겁니다. 법제상 제주도는 지구지정, JDC는 사후관리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제주도로 이관하여 실태점검 및 행정처분 등 사후관리 일원화에 해서 제대로 점검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벌칙 규정을 특별법에 신설하는 것입니다. 투자진흥지구 지정 당시에 조금 부풀리기라든지 이러한 사례들이 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청 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하도록 하고 사업 추진 혜택 시 당초 지정 계획서상의 사업 진도가 부전한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에 대한 이행이 일정 기간 내에 안 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투자진흥지구 해제 조항을 추가 신설하는 겁니다. 현행은 50억 이상만 투자하고 관광, 호텔 등 24개 업종에만 해당되면 지구 지정을 해제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제도상. 그래서 당초 계획 대비 사업 추진이 부진한 경우에도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은 투자 금액 비율에 따라서 지구 지정을 해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 지구 지정을 해버리면 이것이 가장 강력한 이제 제재 조치인데요. 모든 세금이 벌칙금과 함께 부과하기 때문에 강력한 수단인데 이제 전제 조건은 이제 이 제도를 개선함에 있어서 외양간 고치다 소를 죽여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경제자유구역이라든지 우리와 경제되고는 육지부보다는 상당히 투자 유치에 악법이 되는 이런 룰을 대응해서 오히려 도민들에게 손해를 보는 결과로만 안 되기 때문에 도민 이익적 관점에서 이 제도 개선하면서도 타 제도와 비교 형량을 해서 균형을 맞춰 나가는 전제가 있음을 또 말씀드립니다.